안녕하세요, 기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다뤘던 트럼프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의 2편입니다. 1편에서는 미국 정부가 AI를 앞세워 키우려는 6대 딥테크 산업과 그 기반이 되는 국가 AI 플랫폼이라는 큰 그림을 살펴봤었죠. 오늘 2편에서는 그 큰 그림 안에서 우리가 특히 눈여겨봐야 할 핵심 분야 기업들을 선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6대 딥테크를 성숙도에 따라 나눠보겠습니다. 이미 사업 구조가 보이는 섹터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초기 섹터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둘째, 그 중에서도 정부 정책과 인프라 의존도가 높은 핵 분열 및 핵 융합 에너지, 양자 정보과학, 그리고 첨단 제조와 핵심 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어떤 유형의 기업을 워치리스트에 담아야 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이런 딥테크 기업에 투자하기 전 반드시 검증해야 할 네 가지 핵심 포인트를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드립니다.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명령에 명시된 6대 딥테크를 투자자의 관점에서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행정명령에 적힌 공식 6대 분야는 이렇습니다. 첨단 제조, 바이오테크, 핵심 소재, 핵분열 및 핵융합에너지, 양자정보과학, 그리고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입니다. 이 6가지는 기술의 성숙도에 따라 이미 시장의 승자가 결정된 섹터와 이제 막판이 깔리고 있는 섹터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상수의 영역입니다. 바로 반도체와 마이크로전자, 그리고 바이오테크입니다. 이 분야는 이미 거대 상장사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실적과 밸류에이션으로 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분야인 만큼 오늘 영상에서는 과감히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할 곳은 두 번째 그룹, 즉 변수의 영역입니다.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아직 승자가 누구인지,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안착될지 정해지지 않은 곳이죠. 대표적으로 핵분열 및 핵융합에너지, 양자정보과 첨단제조 핵심 소재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들은 매출보다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고 민간의 힘보다는 정부 정책과 규제 완화, 그리고 보조금이 기업의 생존에 결정짓는 초기 시장입니다. 다만 본격적인 종목 분석에 앞서 한 가지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할 기업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식 지명한 기업이 아닙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정책 방향과 기업들이 가진 기술적 특성을 대조해서 도출해낸 제 나름의 논리적인 분석 결과입니다. 또한 이 섹터들은 이제 막 태동하는 초기 단계인 만큼 주가 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주인공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지금 당장 사세요라는 매수 추천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이런 기준으로 파트너를 찾고 있으니 이 기업들을 후보군에 두고 계속 추적해보자는 공부와 분석의 관점으로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가장 먼저 AI 시대의 심장과도 같은 핵 분열 및 핵 융합 에너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에너지 파트, 공식 명칭은 핵 분열 및 핵 융합 에너지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구분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핵융합은 무한한 에너지를 약속하지만 현재 주식시장에는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상장사가 마땅치 않습니다. 대부분 비상장 단계에서 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워치리스트는 핵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당장 급증하는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감당할 현실적 대안 핵분열 생태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축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차세대 원자로, 둘째 연료와 소재, 셋째 전력망입니다. 핵분열 생태계라고 해서 단순히 원전 관련주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인 AI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라는 기준에 더 부합하는 기업들을 선별해 봤습니다. 먼저 차세대 원자로 SMR입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기업은 뉴스킬 파워입니다. 미국 최초로 SMR 설계 인증을 받은 상징성이 큰 기업이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원전을 단순히 소형화하는 방식의 한계와 최근 비용 문제로 프로젝트가 취소된 이력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제네시스 미션의 맥락에서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하는 오클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은 AI 데이터 센터 친화적이라는 점입니다.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이사의 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AI 산업이 요구하는 전력 공급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송전망을 거치지 않고 데이터 센터에 직접 전력을 공급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행정명령이 추구하는 독립적인 전력원 확보 취지에 잘 부합합니다. 그리고 누가 시장을 주도하든 안정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BWX 테크놀로지스입니다. SMR이 실제로 건설되려면 특수용기와 핵심 부품이 필요한데 BWX는 미 해군 원자로를 공급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공급망의 중추적인 제조업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연료와 소재입니다. 우라늄 하면 보통 광산 기업인 카메코를 먼저 떠올리십니다. 물론 시장 전체가 커지면 수혜를 보겠지만 엄밀히 말해 채굴업은 이번 행정명령이 타깃하는 딥테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적 장벽이 있는 기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센트러스 에너지입니다. 차세대 SMR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일반 우라늄이 아닌 할루라는 고농축 우라늄을 주로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공급망을 그동안 러시아가 주도해왔다는 점입니다. 센트러스 에너지는 미국 내에서 이 할루를 상업 생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에 가장 근접해 있는 기업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에너지 공급망 독립이라는 목표를 고려할 때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력망입니다. 이트는 전력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넘어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전력 효율을 관리하는 솔루션 기업에 가깝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력 밀도가 워낙 높아 안정적인 배정과 열 관리 기술이 필수적입니다. 인프라 투자가 실제 집행될 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갖춘 이튼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핵분열 섹터에서 이번 행정명령의 취지에 맞춰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후보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맞춤형 모델 오클로, 차세대 원자로의 제조 기반 BWX 테크놀로지스, 미국 에너지 자립의 핵심 연료 기술 센트러스 에너지, 전력 효율화 기술 솔루션 이튼. 많은 기업들이 있겠지만 제네시스 미션의 정책 방향과 기업의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한 기업들입니다. 다음은 양자정보과학입니다. 이 분야는 한마디로 국가의 창과 방패입니다. 기존 암호 체계를 무력화하고 신소재 개발을 혁명적으로 앞당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양자는 가장 위험한 섹터입니다. 기술이 난립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기업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검증을 거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2025년 11월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가 주관한 양자 벤치마킹 프로젝트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리게티를 포함한 다수의 유명 기업이 탈락하거나 배제되고 최종 11기업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르파는 국방부 산하연구기관으로 예를 들면 제네시스 미션의 오디션 심사위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쓸 기술을 미리 검증하는 곳이죠. 여기서 탈락했다는 건 앞으로 쏟아질 정부의 대규모 지원금 대상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식으로 검증이 완료된 업체들 위주로 확인해 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상장된 순수양자 기업 중 사실상 유일하게 안정권에 진입한 아이온큐입니다. 많은 경쟁사들이 기술적 한계나 자금난으로 정부 심사에서 미끄러질 때 아이온큐는 다르파의 차기 지원 대상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실험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원합니다. 다르파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 기술은 국가안보용으로 써도 좋다는 일종의 생존 면허를 받은 셈입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로드맵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원금이 늦어져도 버틸 수 있는 압도적인 현금 체력까지 갖췄기에 아이온큐는 제네시스 미션의 수혜를 가장 앞에서 받을 1순위 워치리스트입니다. 두 번째는 스타트업이 아닙니다. 양자 생태계의 표준을 만드는 거인 IBM입니다. 많은 분들이 IBM을 오래된 기업이라 생각하지만 양자 분야에서만큼은 압도적인 특허와 로드맵을 가진 리더입니다. 이번 다르파 리스트에도 당연히 포함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에너지부 산하연구소들이 현재 가장 익숙하게 쓰는 시스템이 바로 IBM 퀀텀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은 결국 전국에 흩어진 국립연구소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입니다. 스타트업들의 변동성이 무섭다면 국가 인프라의 운영체제 역할을 할 IBM이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대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번외편을 하나 둔다면 D-Wave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앞선 두 곳과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범용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당장 물류나 국방 최적화 문제를 푸는
양자 어닐링이라는 특화된 방식에 집중합니다. 범용 기술은 아니지만 당장 산업 현장에 투입해 매출을 낼 수 있는 실용성이 강점입니다. 정부의 단기 과제 수주 여부를 지켜볼 만한 틈새 후보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양자 섹터에서 제가 제안하는 워치리스트는 확실한 검증을 거친 기업들입니다. 그 검증의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가가 미래 전략 자산으로 인정했는가? 둘째, 시장에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가? 정부의 검증을 통과한 아이온큐 IBM, 당장 산업 현장에서 매출로 증명된 D-Wave. 이 명단에 없는 기업들은 냉정하게 말해 아직 생존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 세 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섹터는 첨단 제조 및 핵심 소재입니다. 제네시스 미션에서는 첨단 제조와 핵심 소재 두 개 섹터를 나눠서 보고 있으나 저는 편의상 합쳐서 보겠습니다. 이 파트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AI라는 두뇌가 완성되었다면 이제 그 두뇌가 움직일 몸, 그리고 그 몸을 구성할 뼈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피지컬 AI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본토의 안보와 패권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세 가지 축으로 나눠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제조업 리쇼어링입니다. 미국 땅에 지어지는 거대한 공장들을 누가 돌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축은 우주항공입니다. 여기서 우주는 탐사가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위한 안보 영역입니다. 세 번째 축은 핵심 소재입니다. 모든 하드웨어를 가능하게 만들려면 꼭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먼저 로겔 오토메이션입니다. 미국 공장 자동화의 표준이자 공장의 운영 체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반도체, 제약, 배터리 등 미국 내 짓고 있는 첨단 공장의 제어 시스템을 로겔이 꽉 잡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이 아닌 미국 제조업부 아래 수혜를 온전히 받을 가장 정석적인 인프라 기업입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를 단순히 전기차 회사로 보는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관점에서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통해 제조 노동력의 혁신을 가장 먼저 실험하고 있는 피지컬 AI 기업입니다. 미국 정부가 꿈꾸고 있는 인건비 없는 제조업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대량 생산 능력을 갖춘 곳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축인 우주항공입니다. 먼저 로켓랩입니다. 많은 분들이 로켓랩을 스페이스X의 그냥 작은 대안 정도로만 보십니다. 하지만 로켓랩은 스페이스X 대비 큰 장점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한 번에 수십 개를 싣고 떠나는 광역버스라면 로켓랩은 고객이 원할 때 원하는 궤도로 정확히 쏴주는 전용 택시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제네시스 미션의 핵심인 국방 안보 때문입니다. 미군이 급하게 정찰 위성을 띄워야 할 때 스페이스X의 발사 일정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신속 발사 능력은 로켓랩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추가로 로켓랩은 태양광 패널, 반작용 휠 같은 핵심 위성 부품을 전 세계에 파는 공급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플래닛 랩스입니다. 우주에 띄운 AI CCTV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매일 지구 전역을 촬영해 데이터를 팝니다. 제네시스 미션의 AI가 기후변화나 적국의 움직임을 감시하려면 결국 이 위성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하드웨어를 넘어 데이터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드웨어를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먼저 MP 머터리얼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MP 머터리얼즈를 단순히 히토류 광산 기업으로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미션 관점에서 이 기업의 진짜 가치는 텍사스에 짓고 있는 영구자석 제조 공장에 있습니다. 로봇팔을 움직이는 모터, 전기차의 구동기에 유도미사일, 이 모든 움직임을 만든 핵심 부품이 바로 영구자석입니다. MP는 광산에서 채굴해 완제품 자석까지 미국 땅에서 다 만드는 유일한 수직 계열화 기업입니다. 단순 소재주가 아니라 미국 첨단 제조의 공급망 독립을 완성하는 안보 기업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짧게 언급하자면 코이런트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복합 소재 솔루션 기업입니다. 로봇과 AI 데이터 센터의 필수적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와 광통신 부품을 주력으로 하면서 심지어 앞서 본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특수 레이저까지 공급합니다. 지금 당장은 AI 인프라 효율화로 돈을 벌고 미래에는 양자 소재로도 엮일 수 있는 복합 소재 솔루션 기업으로 워치리스트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공장 자동화의 두뇌, 로겔 오토메이션,
노동력 AI의 혁신, 테슬라, 우주안보의 대안과 데이터, 로켓랩과 플래닛랩스, 공급망 독립의 소재, MP 머터리얼즈와 코이런트. 이 기업들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지키는 물리적 인프라입니다. 네, 지금까지 섹터별로 어떤 기업을 워치리스트에 넣을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당부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제네시스 미션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 유튜브나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유튜버인지라 썸네일이나 쇼츠를 만들 때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자극적인 제목을 쓰기도 합니다. 조회수가 잘 나와야 채널이 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케팅과 거짓 정보는 다릅니다. 특정 주식을 띄우기 위해서라거나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행정명령에도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말하거나 지금이 무조건 기회다, 꼭 사야 한다, 10배 간다며 가머니설로 유혹하는 이런 것들은 명백히 잘못된 방향입니다. 제발 누군가가 듣기 좋게 해석해준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렵고 귀찮더라도 반드시 원문을 좀 직접 찾아보고 팩트를 크로스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 남을 탓하거나 위안받을 대상을 찾아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매 영상 체크리스트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구독자분들이 직접 팩트를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자, 좀 사족이 길었는데 그럼 냉정하게 가능성을 검증할 4가지 체크리스트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기술 실제로 검증 가능한가? 많은 딥테크 기업들이 세계 최초 혁신적 기술이라며 화려한 비전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인 우리는 냉정하게 기술의 실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POC, 즉 개념 증명 파트너가 있는가? 기술이 좋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스트 중, 미 국방부와 시제품 제작 중처럼 고객사 이름이 박힌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랩 데이터가 아닌 필드 데이터가 있는가? 연구실에 통제된 환경에서는 완벽했던 기술도 막상 현장에 나가면은 변수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시뮬레이션상의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 환경에서 돌려본 데이터가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 확장성이 증명되었는가? 수제작으로 하나를 만드는 기술과 똑같은 품질로 10,000개를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작품을 만드는 공방이 아니라 제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회사 현금은 충분한가? 최근 9월에서 11월 이 사이쯤 유망하다던 딥테크 기업들이 줄줄이 유상증자를 발표하며 주가가 흔들렸습니다. 기술 개발엔 돈이 계속 들어가는데 실적은 늦게 찍히니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매분기 실적 발표 때 나오는 재무제표에서 딱 2가지만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지금 통장에 당장 쓸 수 있는 총알이 얼마나 있는지 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회사가 영업과 연구개발로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 2가지를 비교해서 단순히 돈이 많다가 아니라 자금의 비용 지출 속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금 쿠션이 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갑자기 큰 프로젝트가 생겨도 유상증자 없이 버틸 기초 체력이 있는 기업만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세 번째는 연결고리의 깊이입니다. 제네시스 미션 수혜주를 찾을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원전 섹터가 뜬다니까 얘도 오르겠지? 정부 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검증된 기업, 즉 파트너십 안으로만 흐르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부나 국방부 프로젝트를 직접 수주한 레퍼런스가 있는지 아니면 로키드 마틴이나 아마존 같은 메인밴드의 공급망에 공식적으로 속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주라고 엮인 회사와 이미 정보 조달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벤더 등록 회사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지 말고 회사 공시를 통해 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트리거입니다. 주식 초보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무슨 뉴스가 진짜 호재인가입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중에서 진짜 신호와 소음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음입니다. 누구와 협력 논의 중이라는 MOU.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언제든 파기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임상이나 실험 결과 발표. 아직 돈 버는 단계가 아닙니다. 유명 인사가 언급했다. 이건 그냥 미미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신호는 무엇일까요? 최종 승인이나 인허가 획득, 규제 당국의 도장을 받은 건 진짜 호재입니다. 수주계약 체결,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이 명시된 확정 계약입니다. 상업생산 개시, 이제부터 진짜 매출이 찍힌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사지 마시고 이런 확실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거나 발생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딥테크 투자를 한방 대박을 노리는 로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대한 판 안에서 딥테크 투자는 누가 끝까지 살아남을 구조를 갖췄는가를 맞히는 철저한 생존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세운 기준은 명확합니다. 검증이 되었는가? 현금은 충분한가? 연결고리는 있는가? 확실한 트리거가 있는가? 이 네 가지 필터만 거쳐도 지금 시장에 넘쳐나는 수많은 딥테크 기업들 중 내 돈을 태워도 되는 후보와 굳이 볼 필요 없는 후보가 명확하게 갈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 편에서는 제네시스 미션의 6대 섹터 안에서 제 나름의 논리와 근거를 바탕으로 주목해야 할 기업들을 워치리스트로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또 실제로 어떤 기업이 최종 선택을 받을지는 그 누구도 100%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기업들도 상황에 따라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구독자님들의 실행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맹신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배운 생존 체크리스트의 기준을 가지고 관심 있는 기업들을 냉정하게 다시 한번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깐깐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막연하고 불안했던 투자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만의 투자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영상으로 구독자가 많이 늘어 이번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제 들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